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유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 뿐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6월 30일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가 찾은 해결책이 결국 도와달라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게 전부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부탁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일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게 관여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일 무역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내가 관여하길 바란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에 당장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증을 드러낸 것이며 일본 아베는 한일 갈등 문제에 개입을 원치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쪽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고 밝힌 만큼 한일 모두가 핵심 동맹국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3자 관계 강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던 만큼 최악의 경우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재나 개입 의사가 없으며 한일 간 갈등은 당사국 간의 해결이 우선이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안보가 영향을 받을 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영내 주요한 사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중재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국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미국은 양국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한일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 당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진 없어 보이며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시 참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외교력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한 것일까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월 20일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역량 있는 대한정당으로 굳게 서기 위해 다음 달 국민에게 내놓을 경제 대안과 안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매일 새벽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중 역량 있는 분들이 모여 한국단만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사람들은 싸움만 하면 되냐며 대안이 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는 싸워 이기는 정당, 역량 있는 대한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당 대표가 된 후 설정한 목표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여전히 적폐, 과거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며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결국 말뿐이었던 것이고 이를 그르친 뒤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후회도 할 줄 모르며 이제는 이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더욱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답답한 대답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욕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일본 아베를 욕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가 대한민국을 거쳐 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따위에 당치 않은 구실을 대고 우리를 걸고 들고 있으며 근거 없는 경제보복을 국가안보 문제, 국가적 문제로 오도하여 정당화해 보려는 간특한 실수로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발로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조선 반도 정세 악화와 동족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어왔고 조선 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의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 모기장 밖의 신세에 놓인 일본은 피고석에 있는 제 처지나 똑바로 알고 과거 청산부터 하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시치 못할 제약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나중에는 천만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하며 파렴치하게 놀아대고 있는 일본의 행위는 온 결의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아직까지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서 있는 일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 강점과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로 말미삼아 우리 민족은 실로 다대한 인적, 물적, 정신 도덕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흔은 오늘까지 민족 분열의 현실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신보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조선 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이 지역에 공존 공영의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대세에 역행하는 일본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의 비판마저 무릅쓰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실시한 일본은 출구 없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으며 과거 구태의 수령 속에 빠져 적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입장을 나타냅니다. 경제 보복의 간역은 남측이지만 조선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보듯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자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 우리 민족끼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이 망동을 부리는 것은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베는 제3국 중심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극악한 망동인 동시에 언륜과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북한은 온갖 매체를 통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고립을 걱정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무역 규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친일파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조국 수석을 내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왜 하필 조국 민정수석을 전면에 내세운 걸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국 수석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여론전에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지금 SNS를 통해 죽창가를 시작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각종 글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그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려 일주일 동안 33건이나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기사와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드러낼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조국 민정수석 개인적인 생각과 자격으로 올린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마지막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친일파라는 강경한 입장도 드러내고 있는데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며 배상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인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가 마땅한 정치, 외교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국 수석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를 경제전쟁이라고 명명하며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 보좌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한다며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는데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발발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가 아닌 애국인지 이적인지 되물었는데요. 이적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 무역 보복 사태는 예고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국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왔던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야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여론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